생방송 애국전선. 총 어깨 메고 피 가슴에 뛴다. 우리는 큰 뜻 품은 한국의 혁명 청년들. 민족의 자유를 쟁취하려고 원수회를 때려 부시려 희생적 결심을.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일 저녁 6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4 임시정부 내란이 갔어요 편입니다. 내란이 갔어요. 완전히 갔어요. 아, 진짜 저렴해, 진짜. 아, 시켜서 했어. 시킨다고 하냐. 네. 시키면 해야지. 인간이 원래 저렴하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그냥 쭉쭉 그냥 천성적으로 나오네요. 내란이 왔어요는 사실 내가 시킨 건데. 내란이 갔어요는 우리 행동대장이 시킨 거야. 예, 제가 시켰어요. 끌리지. 맨날 이용당해. 순진해. 우리 다 학생. 우리가 이용당하는 거예요. 우리 다 나쁜 놈을 만들고 있잖아, 지금. 눈치 빠른데. 네. 인기는 자기가 다 챙기고. 그럼. 근데 오늘은 그 오프닝 바꿨어야 돼요. 왜요? 6명의 애국 독수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6명, 2명, 4명이. 4명 빠진 애국 독수리. 4명의 애국 독수리가 함께하는, 그죠. 오늘도 열심히 달려봅시다. 내 기운 쪽팔리네. 100m 달리듯이 마라톤을 가는 거예요. 기운 쪽팔리는 게 아니라 기운 쪽팔린다 그랬어요, 지금. 기운이 쪽팔려. 제가 지금, 네, 발음이 좀 무너지더라도, 감안을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입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네, 오늘. 뭐 상당히 오래 달리고 있죠. 네, 오늘 네, 방송 3개를 뛰면서. 진짜. 하루에. 인기 방송인이니까 그 정도 고충은 감수를 해야지. 방송을 어떻게 하루에 3개를 뛰어요? 이런데 돈이 나오나 내가 뭐가 나와? 돌이 나오잖아. 혹시 인조인간 아니야, 인조인간? 그 비밀을 지금 폭로하면 안 되죠. 인조인간. 그럼 우리 금기어잖아. 진짜. 네, 저 약 발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내란이 갔어요. 내란이 왔어요 편의. 그 이제 후속편이죠. 네. 근데 늘 그러던데, 이렇게 전편만한 후편은 없다고 하던데. 저희는 괜찮아요. 그래요? 전편이 개판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안 좋아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요? 바닥을 찍었다? 네. 네, 뭐 일단은. 그래서 이제 내란이 우리가 와가지고 크게 걱정을 했잖아요. 그쵸. 야, 이거 이제. 내란 중 일기도 만들고. 네, 흉흉한 분위기로 가겠구나. 그런데 이제 약간 좀, 알고 보니까 이제 공포영화인 줄 알았더니, 코미디 영화로 흐르고 있어요. 약간 스크림 같은 공포. 웃긴 공포. 약간 그런 유해. 뭐 엄청난 것 같아요. 지금. 거의 개그 수준으로 가고 있지. 이 내란 음모 건 때문에 사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나. 그런 출발점이 된 거지. 예, 그리고 또 이석기 의원 제명 안건 이런 게 올라가니 많이 이런 것도 전부 다 이게 다 시작점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공판이 어떻게 되느냐에 사실 이제 중요한 건데 이걸 보기 전에 지금 어떻게든지 정당 해산을 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 제명을 하자. 그거 전에 미리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해서 굉장히 이제 이 공판이 어떻게 되는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애써 이걸 내란은 처음 터졌을 때는 거의 조선일보 이런 곳에서는 거의 모든 면을 도배해서 보도를 하던 언론들이 입 싹 닫고 있죠 지금. 거의 지금 보도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보도를 이제 안 하죠. 해봐야 지금 좋을 게 없는 거야. 지금 12차 공판까지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에 공판을 4번씩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야, 진짜 하드 트레이닝이네요. 네, 어마어마한 거지 지금. 검사나 지금 변호인단이나 장난 아니에요. 저도 이쪽에 제가 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제 국가보안법 사건이라는 게 사실 재판을 오래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예, 저만 해도 무슨 한 트럭 들어갔어 막. 진짜? 증거 자료 이런 게 책자나 이런 게 죄다. 국가공인 종북 역시. 그럼요. 제가 이제 또 하나 밝히자면 국가공인 또 미남이기도 해요, 제가. 그거 모르시죠? 그 얘기 한 적 없나요? 이러니까. 애정 공인 이런 거 아니니까 제가 과거에 제가 학생운동 시절에요. 전국 수배가 떴어. 뭐라 그러나요? 현상 수배. 이게 됐어요, 진짜로. 네네. 현상금도 막 붙고 막 그랬어.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인상착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수배 전단 같은 거 보면은 인상착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거기 어떻게 돼 있냐면 미남형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공인 미남이에요.
진짜 안 봐서 그리고 모르겠는데. 또 애청자들도 그 인증을 해주셨잖아요. 지어내신 거 아니죠? 미치겠다, 진짜. 지어내신 거 아니죠?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아니 이거. 여기서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이제 그때 이거 이제 뭐 경찰 쪽에 자료를 요청하면은요 아직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정말로? 비남형. 예, 미남형입니다 저는. 경찰에 공식적으로 좀 요청합니다. 그 자료 있는지 좀 네. 못 믿겠어요. 우리가 뭐 국가기관이나 뭐 국정원 특히 뭐 이런 데서 네네.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거꾸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구나.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죠. 네네네. 미남 조작 사건 그런. 미남인 근데 아무튼- 것을 조작한 거죠. 공판 자료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재판 길게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들이나 변호사들 할 얘기가 많잖아요. 이게 이제 재판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외적인 어떤 공방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사회적인 이런 공방들 많이 해야 되고 재판을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그 국가보법 들어갔을 때 재판 횟수가 많았어요. 많은 편이었어. 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에 4번 하는 건 이제 처음 봤어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이거 상당히 많이 하는 겁니다. 몰아치기를 막 하는군요. 근데 이제 6개월 만에 끝내야 되는데 어쨌건 이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입니다. 1심이 6개월 안에 끝나야 안 끝나면 이제 석방을 해야 돼요. 피고인들을. 예. 그러니까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데 이제 다퉈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으니까 막 몰아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군요. 대단하죠. 그 이석기 의원 그 집에서 그 8월 달에 그 네. 압수수색했을 때 그 이적 표현물 뭐 이런 게 64점이 나왔다. 뭐 이래요. 근데 참고로 그 이석기 의원실에 있었던 그 보좌관인가? 네. 그 여자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이게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 딱 압수했는데 가져간 게? 그게 티셔츠죠. 티셔츠 가져갔지. 티셔츠를 가져가고. 티셔츠를 왜요? 변태 인증하는 거죠. 그렇죠. 한반도 여성의 티셔츠를 가져가는 건 뭐 변태밖에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진짜 왜? 한반도 문양 들어간 티셔츠를 갖다가 아니 한반도. 근데 이거라고 또 별개지만은 그 얼마 전에 예술인 또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예술인까지 잡아가는. 아니 그 제가 웃긴 얘기 해줄게 진짜. 아니 예술단체 그 민족극배 출이라고 해요. 네. 민족극배 출인데 거기를 들어가 갖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가져가는 줄 알아요? 만화책 일본 만화 원피스 시리즈. 그걸 보고서 지금 조총련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그 원피스 원피스가 쓴 분이 조총련이라고- 제일동포예요? 아니잖아. 일본 만화니까. 일본 만화. 그렇다는 거지. 원피스 정말 유명한 만화인데. 네, 저도 네. 못 봤는데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만화책. 제 세대 때는 저 거의 안 본 친구들이 그렇죠. 애니메이션 좀 좋아하는 그 친구들은 종북인 거야, 당신도. 아니, 조총련하고 연계를 한 거야, 그 당시에. 이거다. 이름이 원피스잖아요. 조국은 하나다. 남북 피스. 적화 통일을 피스를 꿈꿨다. 갖다가 평화를 읽었구나. 평화로 다 읽어갖고.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이거 변태 아니에요, 이것들. 원피스 하니까 뭐, 야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야한 거. 이상한데 티셔츠 가져가고 막. 원피스 갖고 그잖아. 와갖고 원피스 사갖고 살짝 몰래 들춰보는 거야 지금. 자, 여러분들, 진짜 주의하십시오. 집에 이제 슬램덩크, 드래곤볼, 일본 복부신권, 만화책. 네. 이런 거 있으신 분들 다 태워 없애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총련하고 연계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압수수색 그 당원 예. 그 회사에 압수수색하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거 보고 그랬다잖아. 그 쌍난 감자 그걸 보고 양귀비라고. 저희 사무실에 지금 네, 봤어요 저거. 양귀비 키우고 있어요. 감자 2개가 저 싹이 나가지고. 양귀비 키우고 있다고 네네. 지금 만약에 감자 민소. 싹이 네. 났어요. 감자에 싹이 나서 양귀비. 괜찮네. 이미 이제 뭐 재판이 개판이 되고 있는 게 네. 이게 결정적인 증거는 녹취록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녹취록 원본 파일이 없다 지금. 그래가지고 한참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근데 이제 신문에서 나왔죠.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이제 소설을 썼어요. 각색을 한 거지. 이 녹취록도 그대로 이제 잘 적어가지고 네. 재판정에 이제 증거를 제출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저 220 몇 개 네, 몇 가지가. 200개가 넘는 곳이 네, 이제 네. 오역을 한 거죠. 근데 그것도 단어들이 굉장히 깜짝 놀랄 만큼 이상하게. 근데 그게 이제 다 이게 네.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언론 그 당시에 사건 처음 터졌을 때 언론의 결정적인 보도가 됐던 내용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핵심 증거죠, 그게. 이 절두산 성지 그 행사가 있었던 네. 강연 행사가 있었던 곳이 이제 그 절두산 근처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합정동 주변. 합정동 인근에. 예. 근데 절두산 성지에 오신 뭐 동지분들 뭐 반갑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인사말이 시작됐는데 그걸 이제 결전의 성지. 결전 오역을 성지. 했어요. 그러니까 결전 절두산 성지는 오음절이고 결전 성지는 사음절이에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삼음절이 이음절로 변하는 때는 이런 식인 거예요. 탕수육을 줄이면 탕슉. 이렇게는 줄일 수 잘못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절두산 성지, 절두산이면 받침도 있고 그래서 끊어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 결전.
이게 도저히 이해가 그냥 안 되는 듣고 거죠. 싶은 대로 그냥 적은 게 아닌가. 그거는 뭐 이게 잘못 들은 거라고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악의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죠. 네. 근데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100%, 호칭 100%.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선전수행. 아, 맞아요. 네, 선전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한 얘기를 성전수행으로 그러니까 바꿨어요. 선전을 갖다가 성전으로. 선전은 원래 단음이잖아요, 단음. 그죠? 성전은 성전이니까, 그죠? 장갑을. 발음을 잘 못하셨나 봐요. 아니, 저는 예. 그나마 이거는 그 오해할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부분이 있다 예. 친단 말이에요. 네네. 일정하게 단어 수가 이제 비슷하고 뭐 네.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전쟁을 준비하자라고 이제 녹취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실제 내용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전쟁을 준비하자 때문에. 구체적으로 준비하자. 이거 완전히 얘기가 다르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전쟁을 준비하자는 거는 전쟁을 하자는 얘기고. 취지는 이제 전쟁 분위기가 높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뭐 구체적으로 평화를 평화. 지키자. 예. 그때 그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평화로다가 이제 그 전쟁 시국을 평화 시국으로다 좀 바꿔내자.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이거 왜곡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 12월 12일 날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왜요? 12.12 사태? 12.12일이 동지예요, 동지. 팥죽 먹는 동지. 아, 그래서 우리 돌아다니시면서 뭔가 회합을 해갖고 특히나 무슨 XX 죽집 같은 데서 그런 거 드시고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진짜. 아, 그게 문제가 됐. 동지니까. 그러니까요, 동지. RO네. 근데 난 뭐야, 또 말도 안 되는 게 그 RO잖아요. 그걸 뭐 이제 그 레볼루션 오거나이제이션 혁명 조직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공소장에는 RO. 누가 RO 이래. 아, RO? 난 모르오. RO. 그러니까 네, 아. 누가 RO라 그래. 그 옛날 표기잖아, 옛날 표기. 그죠? 기춘이 오빠가 관련되지 않았나. RO라고 하는 거. 그렇죠. 어느 정도 연배가 굉장히 좀 높으신 일제시대 발음인데. 이거. 네. RO가 아니라 요즘에- RO 이렇게. 요즘에 그러니까 쓰는 일본식 거예요. 발음이지. R을 갖다가 R라 그래요. 네, 그냥 RO라고 하죠. 그냥 아로 그러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저기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아로. 발음이 받침이 안 받침이 안 되잖아요.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아로 뭐 이렇게 하는데. 제보자에 따르면 그 RO의 총책이 이석기 의원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이제 핵심 공판에서 국정원 지금 쪽에서 이야기로, 검찰 쪽에서 예. 이제 내놓을 수 있는 핵심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이른바 프락치죠. 네. 그렇죠. 제보자. 운동권 용어로는 프락치고 네. 국정원 용어로는 제보자가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증언이 녹취록이 특히 이제 원본이 없는 조건에서 그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각색이 됐다라는 게 이제 확인된 상황에서는 증거 능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아, 증거 능력이 원천 무효예요. 왜냐면 원본이 없는데. 그럼 이제 당연히 이 제보자의 혹은 프락치의 네, 거의 유일한 제보자인 거잖아요. 이 사람이. 증언이 이제 핵심이 되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합니다. 다. 네, 아니 본인이 그러니까 이석기 내라는 뭔지 의원이 몰랐다 그러더. 아로의 총책이냐? 자기는 아로 조직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네. 가입을 했다 이거예요. 예, 근데 이석기 의원이 아로의 총책이냐? 그랬더니 그냥 추정이다. 내가 생각할 땐 네, 그렇다. 네, 내가 보기에는 국정원이 처음에 계약했던 금액하고 다른 거야, 지금. 아, 국정원이 계약을 파기했구나. 아니, 파긴까지는 아니겠고, 내 간 보고 추정보다 계시네. 댓글을 쓰는데 돈을 많이 써가지고, 더 이상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예산 때문에 얘를 깎은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올해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예산 통과를 빨리 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날치가겠다 그러던데. 국정원 국방부 이쪽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부족하니까, 이제.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본인도 내라는 모로 할지는 몰랐다 이렇게. 그렇죠. 하셨다는 그렇죠. 거죠. 몰랐다. 나중에 이제 발표진 네. 다음에 이게 내라는 뭐 사건이라는 거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국정원에서 이분을 이제 설득을 하셨다고, 공개 수사로 전환하자고 설득을 하셨다는데 그 시기가 또 절묘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렇죠. 이 사람을 이렇게 수사. 네네네. 국정원 관련 수사를 할 때 그 이 사람이 지금 여러 청취자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국정원장 전 네. 국정원장 이제 원세훈 씨가 이 구속된 혐의가 예. 무슨 뭐 불법 대선 개입, 댓글 이런 그죠. 게 아니라 그게 뭐죠? 그 횡령인가? 뭐 이런 거죠? 처음에 문제죠. 됐을 예, 때, 예. 예. 지금도 현재 그래요. 그러니까 국정원법 관련 내지는 선거 개입 관련된 혐의로 구속된 게 아니에요. 개인 비리 혐의예요, 이 사람. 참 그 웃긴 게 또 그저께 있었던 일이죠. 우리 재판부의 어떤 그 공소 준비 파일, 네네. 준비해놓은 자료들 이런 것들을 또 국정원에서 압수수색했죠. 국정원에서 압수수색하면서 그걸 또 훔쳐갔더래요. 왜?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거 완전히 도둑질 아니에요. 자기가 왜 훔쳐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가
변호인단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고서 그걸 훔쳐간 거잖아요. 변호인단 대응 논리를 이제 준비한 거죠. 변호인들의 회의에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 이런 것을 반박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 아, 진짜 훔쳐갔어요? 그것을 훔쳐갔대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 변호사들이 격렬하게 항의를 하니까 이제 그 검사가 그거를 이제 부신 거죠. 그 메모리 카드인가? 그래서 검사가 지시해서 그거를 자기들이 자기 망치라 뺀찐가 하여튼 그거를 박살냈다고 하더라고요. 참. 근데 훔쳐가놓고 부심이 뭐해. 다 봤는데. 다 보기도 하고 복사도 해놨겠죠. 그걸 뭐. 그렇죠. 하나만 갖고 있었겠어요. 뭐 쇼를 한 거네요. 부수는 쇼를. 그러니까 아니 뭐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권리나 인권 네. 완전히 무시되고 최소한의 이 어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게 자기를 박원할 수 있는 아주 기본 네. 근대 국가에서 기본적인 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완전히 무시된 상태가 돼버린 거죠. 주리를 안 튼 게 참 고맙죠. 진짜 좀 있으면은 이게 진짜 우리 모든 진보 세력들 한 병씩 데리고 나가갖고 진짜 광화문에다가 진짜 육시라고 하죠. 육시. 네, 육시를 할지도 모릅니다, 진짜. 근데 이게 이제 또 중요한 문제가 사실 통합진보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점점 사실은 번지는 거거든요. 이게 뭐 하면 이번에도 이제 이걸 뭐 이석기 의원 제명건 때문에 이제 막 국회에서 붙었을 때 민주당 쪽에서 지금 법적으로 이런 이제 아시다시피 공판이 너무 이상하다 보니까 이거 좀 지켜봐야 된다. 재판 결과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네 통합진보당 이런 무슨 내라는 뭐 정당을 편드냐. 너네 종북인 이런 식으로 몰아간단 말이죠.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에서 재밌는 일이 아니라 참 슬픈 일인데 그런 네. 일이 있었잖아요. 뭐냐면은 그 김재현 의원이 나와서 네네. 이제 대정부 질의하면서 연설을 했는데 네. 그 연설 헌법과 관련해서 이 헌법이 이제 어떤 국민들의 이익 네. 이런 거하고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진보당은 그러니까 그 진보당은 소수 특권층의 특권 세력의 부당한 이 특권에 맞서서 싸우겠다 계속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새누리당의 이장우 의원인가요? 네. 이 양반이 그게 김일성주의야 그런 거야. 어머, 김일성주의가 그런 거예요? 김일성주의. 이거 완벽한 고무찬양이죠. 오. 그러잖아요. 그 김일성주의를 고무찬양이죠, 진짜. 높게 평가를 해준 거잖아, 이 사람이. 99대 1의 싸움, 막 이런 거를 이제 김일성주의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 1%가 거네요. 싸우겠다. 0.1%가 싸우겠다고 네. 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김일성주의가 되는 거죠. 야, 그러면 저기, 미국의 정부 이제 99대 1의 그 구호를 가지고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죠. 김일성주의고요. 월스트리트에서 다 김일성주의가 되는 거지. 그럼 김일성주의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야, 그러니까 뭐 전세계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막 항의를 했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김일성주의의 한류열풍이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새누리당에 반대를 하거나 새누리당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건 다 김일성주의로 몰아버리고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나요? 뭐, 월북을 하지, 뭐, 종북 말고 월북을 하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 전날 그 월북 발언을 해가지고, 막 욕을 얻어먹고, 네. 그 다음날은 또 김일성주의 발언을 해가지고 또 욕을 두 배로 얻어먹은 거죠. 이 사람들 변태야. 욕 먹으면 좋아해. 그러니까 애국전선을 나오세요. 욕 안 해주니까. 게스트로 보시면 되겠다. 제가 보기에, 아까 그 감자, 상남 감자 양귀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다 양귀비로 보이니까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잖아요. 보이는 대로 보고. 네. 양귀비로 보이니까 그걸 보고 감자싹을 보고 양귀비라 그랬듯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모시는 사람들은 다 그 양귀비하고 뽕하고 다 그런 사람들 같아요. 그런 실제로 사람들이니까. 뽕한 사람 있잖아요. 그 주변에. 그러니까, 그치. 예, 그분이 그렇지만. 있고. 예. 그렇잖아요. 양귀비를 저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요. 양귀비를 본 적이 없잖아. 그렇죠. 그 뭐 연구하려고 무슨 그러니까. 사진 같은 걸 연구하지 않는 한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양귀비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감자같이 생긴데 양귀비가 나요? 모르지요, 뭐. 제가 또 유도신문 하는구만. 제가 지난번에 내가 걸려들 것 같아? 농민들 네. 지역에 가고 농민분들한테 그 얘기를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아니 그 농민분들이 다 전부 다 이렇게 50대, 60대 이런 분들, 70대 이런 분들이라 갖고 요즘 유머가 좀 잘 안 맥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국정원이 얼마 전에 감자 쌍난 거 보고 양귀비라 했더니 그때 진짜 한 15분, 10여 분 만에 빵 터지시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군요. 그 오늘 재판,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 재판에서 그 전직 공작원, 북한 공작원, 예.
나와서 이제 그 발언을 김동식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옛날 그 부여간첩 김동식 사건.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95년도에 뭐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왔다 그래갖고. 예, 저 방해 받을 때 비상 걸렸어요.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공무원 됐더라고. 오. 그 희한한 일이야, 그죠? 오. 진짜 간첩들은 오면 잘 풀립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뭐 누굽니까 그 마유미. 마유미. 아유미? 마유미? 아유미는 가수구나. 김현이. 김현이. 김현이 칼기폭파 사건. 그죠. 근데 그 국정원 직원이랑 결혼해가지고 뭐 아주 잘 잘 살았잖아요. 살고 계시죠. 그리고 예. 저 김동식도 간첩이라고 그러더니 저 사람 공무원 돼가지고 지금. 근데 그렇게 위험한 사람을 국가 요직에 공무원 자리에 앉힐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종북은 이제 감옥 가고요. 간첩은 국가 공무원 하는 거죠. 세게 하려면 세게 해라. 세게 해라. 하려면 종북 말고 월북하라 이 말이 그 말이구나. 그런 거죠. 기왕에 할 거면 월북을 해라. 이장우 의원은 바로 국가법 맞네. 야. 더군다나 그 엊그저께가 저기 12월 1일이잖아요. 12월 1일이 바로 이제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제정 공포된 날입니다. 네. 아니, 월북을 어떻게 보내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래서 일단 여권을 만들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여권 안 여권 만들어주잖아요. 있어도 근데 오늘 뭐 그 사람 나왔는데 뭐.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로의 대규모 회합은 아주 비상식적이다. 그 당시 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3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강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상식적이다. 비밀 조직으로서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벌건대낮에. 예. 내일 모레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상 혁명 조직이 지하혁명 조직이 대규모 회합을 결정할 수는 없다. 이석기가 민혁당 출신이라면 뭐 조직을 재건을 꿈꾸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차라리 하려면 조직 재건 정도로 그렇죠. 했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 이제 국정원이 데려온 증인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국정원 측 주인이죠. 근데 왜 이래? 국정원 뭐 하는 거야, 계속 이런 식이 돼요. 얘 뭐 하는 거야? 산악훈련했다고 그 얘기 있었잖아요. 네네. 산에 올라가가지고. 무슨 뭐 산악훈련을 했다 그런데 거기 이제 관리인들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국정원 증인으로? 그죠. 국정원 측 증인이겠죠. 그래서 네네네. 변호인단에서. 훈련용 코스가 아니다. 네, 뭐 날씨 따뜻했다. 그날. 날씨도 따뜻하고. 그 사람들 표정을 보니 뭐 상당히 피곤해 보였다. 완전 뭐 코미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판을 하면 할수록. 그렇죠. 왜 이래? 국정원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뭐야? 설마 이렇게 국정원이 이렇게까지 허술하게 하겠어요? 뭐 다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 지금 직원들 아마 바지 걷어보면 조인트 까인 것 때문에 시뻘할 거예요, 아마 다들. 김기춘이한테 얼마나 조인트 맞았겠어요. 지금 정신이 없나?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특히나 저는 가장 핵심 증인인 이 제보자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면 거의 모든 주장을 다 추정이라고 했다면서요. 그렇죠. 대부분 자기 아로 본 적이 없고 그 조직이 어떤 형태인지 네, 그다음에 총책이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이석기 의원 아니냐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한 거고 내란을 한지는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자기도 깜짝 놀랐다 그러던데요. 자기도 놀랬다. 내란까지 갔는지 몰랐다. 아니 그러면은 다 추정을 하는 거잖아. 그럼 저도 추정할 수 있어요. 청와대에 지금 그 대규모 지하 조직이 있습니다. 뭔가요? 7인회라고요. 사실 아닌가요? 여기가 북한에서 난파한 핵심 조직이고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일본에서 파견한 사무라이들이다. 7인회 사무라이.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럼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 처벌할 수 있냐 이거야. 내가 그렇게 제보를 한다고 그래갖고. 처벌해요. 저분들은 합니다. 저분들은 하죠. 저도 하나 얘기할 수 있어요. 추정할 수 있어요. 박근혜 씨 곧 결혼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결혼합니다. 이게 토픽이에요. 토픽입니다. 뉴스 떴어요. 진짜? 지금 한 분이 어떤 한 분이 지금 그 단식 농성을 하고 있어요. 누구? 네, 그 박근혜 씨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허경영 설마? 아니. 라이벌이에요. 허경영 씨하고. 진짜? 있어요. 예. 단식 농성 중이라 갖고 곧 결혼합니다. 저 추정입니다 이거. 예. 아니 그 사진이 떴어요. 누가 이제 플랜카드를 걸었는데 별걸 다. 하늘에 계신 양가 부모님께 저는 박근혜님을 사랑하니까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하겠습니다. 대단해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사랑받고 있으신 분을 우리가 몰라 뵙고. 근데 저는 재판이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뭐 내란 음모에 관련해서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 그러면 사법부가 자신의 어떤 권능과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이미 벌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녹취록 이게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그럼 증거 능력 자체가 의심스럽고 이게 또 각색돼가지고 각색돼가지고 뭐 왜곡이 돼 있는 이런 상태. 그다음에 아까 뭐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제보자의 증언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상황. 그렇죠. 이런 조건에서도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 그럼 이건 뭐 거의 정치 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분위기를 볼 때는
이건 뭐 100% 무죄가 나와야 정상적인 상황이 된 거다. 그러니까 뭐 이건 좌고 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법리적인 양식, 법리적 상식을 벗어난 거죠. 상식이죠. 예. 상식만 있어도 이걸 당연히 이제 무죄가 나오는 게 맞다. 그 현장에서 재판 우리 명길쌤이 재판 또 지켜보셨다 그러는데 현장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현장의 분위기는 제가 이제 그 5번째인가 6번째인가 그 재판을 갔어요. 재판을 갔는데 저도 이제 다는 못하고 이제 그 점심시간부터 이제 오후에 이제 그러니까 오전에 2타임으로 나눠요. 2시간씩 2시간씩. 그다음에 오후에 2시간씩 2시간씩. 시간에 따라서 이제 저녁 먹고 좀 늦게도 하나 보더라고요. 2시간 딱 듣고 왔는데 그 판사는 되게 짜증을 내요. 왜? 짜증나겠지, 자기도. 그 국정원 직원들이 내가 봤을 때는 국정원 직원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국정원 직원이 그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되게 안 했던 것 같아요.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중언부언하고 그러니까 어버버버버버 막 해요. 옹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원 측 증인들이 굉장히 국정원 직원이 질문했을 때. 그러니까 직원도 이제 증인으로 나온 거지. 네, 그러니까 검찰적 증인으로 국정원 직원이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이 국정원 직원이 이거 신입이다. 신입이 너 죽고 싶니? 이랬는데 봤더니 이제 변호인이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네. 질문하는데 얼마나 근무한 지 오래됐냐 했더니 직급이 뭐냐 그랬더니 직급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오래됐냐 그랬더니 한 20년 가까이 됐다. 20년? 예. 20년이면 목소리 들으면 알잖아요. 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시험 봐서 들어가서 군대도 안 갔다 치더라도 거의 40이에요. 최소한 40. 근데 국정원 직원 하려면 대학 나와야 돼요. 네, 대학 다 나와야 되죠. 그거 뭐 50이 다 넘는 그 당시면은 군대도 또 길고 그러니까 27, 8살에 보통 취업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50 다 됐죠. 그러니까 막 그 검사도 되게 짜증을 내요. 검사인데. 검사인데. 왜 그래? 자기 편인데 좀 케어해주지? 아군인데도 더 짜증나지. 아군이 그 지랄하니까. 얘는 뭐하냐. 자기한테 일감 던져놓고 자기가 지금 닦고 있는데. 아니면 축구 시합을 하잖아요. 근데 상대편 선수가 골을 넣는데 짜증이 나진 않아요. 그잖아. 근데 자살골을 넣으면 짜증나잖아요. 그치. 죽이고 싶잖아. 그 선수. 딱 그 표현이에요. 자살골을. 그러네. 계속 자기 골대에다 지금 볼을 차고 있는데 지금 얘네들이.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단체로. 때로 나와가지고. 단체로. 나오는 사람마다 다 그래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되게 웃겨요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용병인 거 아니라 검찰은 지금 국정원이 원래 지금 저질러 놓은 거고 게임을 주최한 거고 검찰은 지금 용병인 건데 용병은 지금 열심히 막 하려고 그러는데 원래 선수들이 지금 의욕이 없어 의욕이. 자살골들을 넣고 있어. 참. 아니 그러니까 재판이 아까 말한 일주일에 4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다음 이제 변호인 측에서 변론을 하고 이제 검찰 측에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진행이 되면은 뉴스가 양축으로 나와야 돼요. 그죠. 그잖아요. 검찰 쪽에서 공격한 내용.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이제 또 종편에서 받아가지고 뭐 또 이거 봐라 뭐 종북이다 간첩이다 뭐 이래갖고 막 또 여론 조성하고 또 변호인들 얘기는 안 써주잖아요. 잘. 네. 뭐 이렇게 보통 이 시국 그렇죠. 생각했던 게 좀 우리가 생각했던 방안은 게 보통 이렇게 가요. 근데 안 쓰는 거야 지금 종편들도. 지금 이제 뭐 진보 매체들 꽤 됐어요. 진보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황당하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오늘 저기 문재인 의원이 요즘 이제 좀 조심스러운 이런 행보를 하다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해가지고 센 발언들을 하고 계시죠. 안 발언을 했어요. 그래갖고 종북몰이에 제일 분노한다. 그렇죠.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때 종북 공세로 재미를 본 셈인데 그것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또 이 진보당 문제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이 진보당 문제에 대해서는 혹여나 불똥이 흘러 튈까봐 그동안 상당히 조심스러웠잖아요. 네네네. 조심스러운 행보를 취해왔고 오히려 이제 회피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줘서 좀 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많이 욕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이석기 의원이 이 기소된 사건의 결과를 보지도 않고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상 청구를 한다는 것은 유사일에 처음 있는 일인데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직접적으로 이번에는 이제 언급을 한 거지. 문재인 의원이. 그러네요. 근데 대선 후보까지 하셨던 분이 민주당에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좀 차기 대선의 얘기까지도 이제 좀 하셨죠. 의사도 이렇게 표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정치의 다시 중심에 전면에 이렇게 나서고 있는 형국에 가장 뜨겁고 예민한 문제, 혹여나 잘못하면 자신도 종북으로 찍혀가지고 그렇죠. 고난을 겪을지도 모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얘기는 이미 상식 수준에서 문재인 의원이 보기에 이런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상식 수준에서 보기에 이건 너무 말이 안 된다 지금. 그렇죠. 이런 판단이 쓴 거 아니냐. 저렴한 땅개들의 수다. 생방송 애국전선. 깊은
내가 좋아요. 모닥불 앞에 사랑해. 가슴 설레 안아줘요. 꼭 안아줘요. 마주한 행동대장 오라버니 책을 내셨다고요? 아이 참, 행동대장이 무슨 행동질은 안 하고 웬 한량처럼 책이람. 설마 아니 또 불운서적이니 뭐니 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책 아니에요? 하리우드 액션 영화로 보는 미국의 두 얼굴? 어머나, 그럼 웬일로 재미지게 영화 이야기 책이어요? 네? 그럼 그렇지. 또 미국 양키 놈들 까는 거구나? 이 철딱선이 없는 오라버니 아직도 정신머리 못 챙기셨나봐요. 시절도 이리 하수상한데 천하태평 이런 책이나 팔고 있을 거예요? 구매 권 되지도 않는 거 번개처럼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민영이 통닭이나 사주셔요. 배고파요. 행동대장 최한욱의 헐리우드 액션 영화로 보는 미국의 두 얼굴. 전국의 주요 서점과 인터넷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사주세요. 긴 밤을 지새우 좋아요. 당신의 미소 사랑해.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이미 여론이 바뀌고 있어요. 네네. 이제 상식이 있고 합리적인 어떤 사고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야 이건 조작됐다 지금 내라는 거는. 정당에서는 무리수다. 아 진짜 웃긴 게 근데 적당히는 해줘야지. 민주당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고맙지만 그러려면 진짜 그 체포동의안을 왜 결의를 했어 그러면 그때는.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 이제 공판이 그때 분위기는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때는 몰랐고 지금은 알았다는 거는 저 솔직히 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 분위기는 이해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 보는 게 뭐냐면은 그때 완전 공포 분위기였단 말이야. 네네. 언론에서 진짜 막 이런 단어들이 나왔잖아요. 야, 결전의 성지, 뭐 전쟁을 준비하다. 그걸 이제 사실이라면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막 나오고 있는 조건에서 사실은 이 사건의 내막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죠. 조심스러운 행보를 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물론 이제 진보당 당원들은 좀 생각이 다르죠. 다 알고 있으니까 야 이거 다 조작이야 왜곡이야 이렇게 됐지만은 이제 재판을 하면서 좀 이제 인식들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쵸. 이거 완전히 다 조작됐구나, 왜곡됐구나, 이런. 그리고 이제 제 지인들 중에서도 이제 저야 이제 뭐 주변에 통합진보당 당원이거나 이런 분들이 아닌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해도 굉장히 그걸 떴을 때 뭐 이석기 의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거니와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어떤 성향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 떴을 때 어머 설마 진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얘기 진짜 한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움찔하는 거죠. 그런 공포정치 밀어붙이는 무슨 성전 어쩌고 막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 뭐 진짜 저런 있는 얘기 것처럼 녹취록인 것처럼 그러니까 얘기했으니까. 진짜 저런 얘기를 한 건 아니냐. 그랬으면 정말 무서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것들이 거짓말로 밝혀지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것 봐. 또 알고 보니까 또 조작이었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인식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넘어가는, 그래서 내란이 왔다가 가는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란이 갔어요. 오히려 더. 다시 한번 했어요. 내란이 왔다가 맛이 가는. 그러니까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저기 불국사를 갔잖아요. 석굴암에 갔잖아요. 그 석굴암에 그 이제 약간 무너지려고 하거든. 균열 생기고 그래가지고, 걱정돼서 왔다. 불교계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종교계 달래기 나선 건가요? 근데 또 들어가가지고 더 망가뜨리려고 아무나 그렇죠.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 못 들어가면 되죠.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 이제 자꾸 그런 균열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외부 공기가 자꾸 닿으면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밀폐돼 있는 상태인데 걱정된다고 가가지고
외부 공기를 한껏 또 이렇게 싹 넣어드리고 오셨군요. 외부 공기를 한껏 불어넣고. 근데 이분이 걱정된다는 건요. 제가 볼 때 불상 이런 게 걱정된 게 아니라 석굴암 같은 우리 예전에 그 해문스님 오셨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신물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신물에 어떤 병구가 생기면은 나라에 큰일이 납니다. 그렇죠. 근데 석굴암 하면은 이제 우리 대표적인 문화 유적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신물이죠,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에 대해서 지금도 뭐 과학적으로 규명을 못할 정도로 이 아주 놀라운 이런 기술이다 이런 뭐 그쵸.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대로 보고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금이 가가지고 무슨 사고가 난다. 이거는 이제 큰일이 온다는 얘기지. 지금 되게 걱정되는 거야. 안 그래도 좀 분위기가 어수선하잖아요. 그렇죠. 시멘트로 바르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 이제 시멘트 일단 내 때는 안 무너지도록. 50펀드. 그죠? 50펀드로. 그 태국 신문 봤어요. 50펀드 전던 오빠한테 50펀드 살라 그래가지고. 태국 난리 났잖아요. 막 그래서 뭐 국방부 점거하고 시민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본 거야. 내일 모레는 뭐 총리 공간 뭐 점거한다고 그러고 뭐 행동의 날이라고 그러고 뭐 이거 보니까 근데 난리가 났다. 지금 되게 예민해요.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부정선거, 개표 부정 시비에 대해서는 뭐 단호히 대처하라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이거 이제 제발 저린 거라고 봐요. 그러잖아. 부정선거 시비 여러 종류가 있고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개표 부정 얘기는 그렇게 많이 보편성을 획득한 게 아니에요. 이때까지는 별로 그게 아니라 유권소하고 일부에서 관건 선거가 이제 초점이고 시국회의나 이런 데서 그 촛불에서는 강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을 주로 했죠. 근데 이제 국가기관들의 대선 개입. 그 박신부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했죠. 선관위 이거 부정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한 거죠. 신부님이 뭐 그런 발언했다고 해서 수사해라 막 이게 사실은 초월적인 행동이고 뭐 교황청에 뭐 무슨 고발한다고 그러고 지금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기엔 도둑이 제발저린 것 같아. 교황청의 고발은 뭐야, 진짜. 거기에 또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표 부정은 그동안 안 건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촛불을 하거나 말거나 뭐 이러다 말겠지. 그럼 원색은 잡아놓고 뭐 이러고 그냥 끝나잖아, 지금. 근데 갑자기 개표 부정 얘기가 나오고 선관위를 무슨 국정감사를 해야 된다 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양반들이 상당히 지금 겁을 먹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국정원의 대선 개입, 국방부 그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트위터 댓글이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120만 건이건 2,300만 건이건 이것이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이게 계량화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근데 개표 부정이라는 건 몇 표가 부정이었다. 근데 무슨 그러니까 한 표라도 부정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전국 투표의 몇 퍼센트 중에 몇 퍼센트가 어느 투표에서 몇 퍼센트가 부정이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퍼센트로 확대해가지고 통계적으로 딱 내면 계량화가 되거든. 숫자로 나오거든. 그러면 이거는 그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과 정통성에 직접적인 훼손이 가니까 이런 발언이 나오면 바로 엄단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예민해지고 있는데 석굴암에 금이 간다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 걱정되는 거예요. 해물스님 또 모셔야겠다. 근데 또 오늘 놀라운 보도가 있었어요. 신병훈련소에서 군대에서 그 신병들이 이제 이제 본인도 오잖아요. 퇴소식 할 때. 그럼 이제 뭐 열병식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 근데 거기서 구호를 이렇게 외치는 게 있나 봐요. 황당했어요, 아주. 근데 뭐 구호 외치겠지. 무슨 뭐 북으로 가자 뭐 이런 뭐 북으로 밀고 가자 뭐 무력공해 북으로 가자는 월북으로 가자. 북으로 가자. 북진 통일하자 이런 얘기 하잖아. 막 군대 가면. 전 모르죠. 군대를 안 가봤으니까요. 갔다 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 종북 맞네, 종북. 근데 놀라운 구호를 외치더라는가. 이게 뭐냐면 종북 쓰레기를 몰아내자. 어머. 참. 이런 구호를 외쳤다는 거예요, 지금. 신병훈련소에서요. 계엄군 훈련하는 거네, 계엄군 훈련. 미치겠다, 진짜. 와, 그러면 주적이 북한이 국민이죠. 아니라, 종북 쓰레기니까, 종북 쓰레기가 적이니까, 종북이 대세잖아요, 지금. 국민의 대다수가 종북이잖아요, 지금. 신부도 종북. 그죠. 뭐 스님도 종북. 요즘 종북 테스트 유행이다. 그러니까 스님도 적인 거죠. 그죠. 국민들도 적인 스님들도 거고. 다 몰아내고. 이게 17사 신병교육대에서. 김재동 씨도 종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북 몰아내자. 여기에 포함되는 거지. 경북이라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은 사회 보편적으로는 종북으로 지금 찍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되게 무서운 발언이라는 게요. 군은 이런 구호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건 그렇죠. 종북이건 이 사람이 뭐 월북이건 종박이건 뭐건 간에 이거 국민이잖아요, 국민. 그렇죠. 그러니까 종북을 하는 사람은 북한 사람 우리가 종북한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미국 사람 종북하나?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북한 사람은 종북하는 게 아니라 북한 사람인 거지. 근데 종북을 한다라고 얘네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의 존재는 대한민국 국민인 거예요. 네네. 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을 추종하냐? 그래서 너희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쵸. 어쨌건 법률적으로 자기 국민들한테
국정원이나 그런 데는 뭐 그렇다 칩시다. 그죠? 뭐 그런 뭐 국가보안법이 있는 상황이고, 그럼 뭐 방첩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경찰들도 그런 걸 처벌해야 되는 권한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걸 모여가지고 뭐 정신교육을 하든 구호를 외치건, 그럴 수 있지만은, 군대는 국민들을 상대로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예. 이게 계획적이었다는 게 뭐냐면, 작년 10월에 전군에 이런 게 배포가 됩니다. 종북 실체 표준 교환. 그러니까 매뉴얼이 잡힌 거예요. 교육안이, 책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종북 실체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나요? 군대에 있을 때 60mm 박격포를 했거든요. 근데 박격포 하는 게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뭐, 포판 위치는 어디 해야 되고, 뭐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처럼 이게 종북 실체는 어떤 것인지 표준화된 매뉴얼, 교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북 판별법인 거지, 이거. 식별법. 네. 예전에 정교조 선생님 식별법처럼. 그렇죠. 얼마 전에 저희 후배가 지방 어디서 민방위 교육을 갔대요. 민방위 교육을 갔는데 민방위 강사가 1시간 동안 떠드는데 그 중에서 절반은 박근혜 찬양을 하고 절반은 종북 이석기 진보당 이렇게 시리즈로 다 욕을 다다다다 그 외에 관련 민방위 훈련하고 뭔가 상관이 그런 거 녹취해서 고소고발해야 돼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죠. 민방위 교육에서. 네. 어떤 정당이건 그 정당은 또 자유가 있는 건데. 그 녹취를 했어요. 녹화를 했어요. 녹화를 하고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이제 녹취록이 나오겠군요. 곧. 원본이 있어야 돼요. 원본이. 원본 있어요. 예. 근데 이런 걸 왜 가리킬까? 지금 선거철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겁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아까 정당 해산 얘기도 좀 잠깐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툭툭 나온다라는 건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정당 해산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이게 뭔가 우리 뜻대로 안 된다 지금. 확 밀어붙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당도 해산시켜버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안타깝다 그랬잖아.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계엄령 하면 되잖아. 그렇죠. 말이 씨가 돼요, 진짜. 근데 내가 그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계엄령 하면은 누가 나와야 돼요? 군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군인은 그거 하면 안 되잖아. 국민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광주 때처럼 막 그렇게 뭐 국민들을 진압하고 탄압하고 학살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광주 때는 북한군이 했다니까. 지금 군인들, 일반 사병들은 다 알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그렇죠. 고등교육을 받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뭐 웬만하면 다 대학 나오고. 5.18 민주화 운동 뭐 이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러면 그거 안 할 거라는 거야, 사병들이. 이거 시켜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정신무장을 하는 거죠. 종북은 우리 국민이 아니야. 너희들이 거기 가서 총 쏴야 돼.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는. 머지않아 이렇게 하다가 녹화 사업도 할 것 같아요. 이 녹화 사업이 뭐냐면 군대 내에 여러분 예전에 대학 다니다가 이제 데모하고 데모하다가 뭐 이러면은 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어디에 가요? 군대 가는 거죠. 이제 뭐 강제 징집이죠. 징집을 당하는 거죠. 강제로 군대 빵에 갈래? 군대 갈래? 그러면은 이제 군대 가겠습니다. 이제 군대를 간단 말이야. 그런 데서 의문사 당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뭐 프락치 활동도 강요받기도 하고 뭐 이거 뭐 언론 신문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사건인데 그런 것처럼 내가 계엄령 얘기 나왔을 때 한우경이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우리 지진 같은 거 잘 안 나잖아요. 그런데도 국가는 지진에 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홍수라든가 가뭄, 홍수는 좀 몇 번 태풍은 왔었지만 가뭄은 극심한 가뭄은 그렇게 많이 없었잖아요. 하지만 국가는 가뭄을 대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1%라도 0.1%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국가 시스템은 무조건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난 그래서 한우경 말, 계엄령, 녹화사업 이런 말들이 두려운 거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준비된 매뉴얼을 재가동하고 있을 것이다. 보완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 진짜 겁나요. 이런 얘기 하지 마요. 그래서 우리 말하는 게 너무 현실이 된 게 많아요. 저는 좀 앞으로 이제 정세를 우리가 좀 예민하게 봐야 될 게 아까 그 개표부정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태국 얘기 아까 잠깐 했잖아요. 태국이 그것 때문에 뭐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결국은 뭐 정권이 바뀌고 뭐 이런 상태까지 갔죠. 바뀐 지 2년 됐는데 또 그러잖아요. 몇 년을 시위를 하고 뭐 이렇게 된 건데 태국과 같은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해 상당히 이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아까 내란음모 이제 이거하고 또 연동이 되는 건데 내란음모 재판이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 그거 누가 책임질 거야, 이거 그러면? 벌써. 예. 근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정당 해산도 그럼 사실 내란음모가 무죄 나오면 이건 이제 연결이 되는 거니까 정당 해산도 결국 뭐 기각이 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지. 이러면은 전국이 박근혜 정부가 사실 이거 상당히 좀 이 무리수와 도박을 한 거라고 보는데 이 진보당 해산시키고 뭐 내란음모 사건 터뜨린 게 이게 실패할 경우에 상당한 정치적 압박과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년 2월이면 재판이 끝나요. 예, 그리고 내년 한 뭐 지방선거 뭐 그 더 길게 갈 수도 있겠지만 지방선거를 전후로 한 시점에 정당 해산 문제도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전국 주도력을 급격히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지금 이제 50% 초반 5.16으로 점점 가까워 수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지지율로 득표율로 이제 수렴을 하고 있는데 첫 해에 50%대에 갔다라는 거는 내년 상반기쯤 돼서 진짜로 야 정당에 내라는 뭐 무죄 정당 인사는 아니야. 개표 부정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이 들쑤셔서 나오게 되면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의 어떤 이 통치력이 급격히 이완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지방선거 참패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 정도 물리게 되면 예전 같으면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명박의 그 비리, 4대강 비리라든가 그 측근들에 대한 비리를 구속시키면서 전국을 물타기를 한다. 뭐 사정하고 사정을 개혁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도 원세훈이라든가 그 4대강이라든가 측근 비리에 대한 척결, 그 부패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거는 뭐냐면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그 박근혜 정권과 그 이전의 이명박 정부 간의 일정한 커넥션 자체가 되게 깊숙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손을 못 댑니다. 왜요? 왜 못 대냐면은 지금 전국의 가장 핵심적 문제가 부정선거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 누가 한 거예요? 그렇죠. 각각해서. 그죠. 각하 때 만들어진 일이잖아. 원세훈도 각하가 하신 거고, 국방부도 다 한 거고. 그러니까 국방부, 국정원, 뭐 하여튼 국가기관들 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한꺼번에 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라는 게 합리적으로 추론이 되는데, 그러면은 부정선거를 전체적으로 움직였던 분은 그분이 가능성이 높은 거야, 지금은. 근데 그 결과로 대통령이 된 거잖아.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을 처벌한다 그러면 이 사람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요. 이제 뭐 그냥 다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갈 그러니까 사실상 두한 오빠와 굉장히 친했지만 이분은 칠 수 있지만 굉장히 같은 당이었음에도 전혀 다른 이 색채로 굉장히 앙숙으로 유명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절대 치지 못할 것이다. 절대 못 친다. 오히려 가장 약점을 딱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MB 각하가. 지금 태국 같은 경우보다 이런 상황이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 태국 같은 경우에 그 탁신 전 총리가 그 전 총리하고 전 총리 측근들이 엄청난 부정부패 스캔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을 탁신 전 총리를 비롯한 사람들에 대한 사면안을 국회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풀어주겠다는 거죠. 이게 국민 감정하고 전혀 배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석기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뭐 아로 사건이 무죄로 판명이 된다거나 아니면 혐의가 좀 흐릿하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그 무슨 뭐 국가보안법상의 뭐 고무찬양 정도 거의 사문화된 이런 것을 적용해서 뭐 이제 뭐 1년이라든가 뭐 이렇게 약하게 하게 됐으면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원세훈이라든가 실제로 국정원 선거 개입, 댓글 선거 개입에 대한 주동자나 주모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무죄라든가 사소한 것으로 처벌받는다고 하면 국민 감정은 지금 태국은 이제 군인 3,000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슬슬 이 내란음모 사건이 어떻게 보면 전국에 내년 전국에 이제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이게 또 시기가 2월이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는 시기가 그렇죠. 이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방선거에 참패를 하고 전국 주도력, 통치력 완전히 잃게 된다, 상실하게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그런 무리수를 둘 양반들이다 지금. 실제로다가 제 후배가 지금 사실은 이거는 좀 잠깐 고민되긴 하는데 제 후배가 지금 새누리당 모 의원의 그 보좌관 하는 후배가 있어요. 뭐 실명을 안 밝히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래갖고 새누리당 이렇게 보좌관들 다 라인이 연결돼 있으니까 좀 그 분위기를 알잖아요. 상당히 날이 곤두서 있대요 지금. 되게 지금 떨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화풀이를 갖다가 보좌관들한테 하는 거예요. 보좌관들한테. 그러니까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네, 국회의원들이. 신경이 날카로운. 네, 신경이 날카로워져갖고. 그래갖고 한 번은 그 후배한테 뭐 그랬더라고요. 송영선 의원 보좌관이 와가지고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뭐 욕을 막 해가면서 그랬더라고요. 이런 신발 이러면서. 라면을 끓여오라 그랬는데 그 보좌관한테 송영선 의원이 라면을 끓여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사자는 아니고 다른 적인데 다른 보좌관인데. 라면에다가 계란을 풀어가지고 갖다 주니까 나는 내가 언제 계란 먹는 거 봐냐 이 근본 없는 년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란이 왔을 때 이런 거. 내란을 풀어야 돼. 내란을 풀어야 되는데 계란을 풀어가지고 저를 보좌관으로 취직시켜 주세요. 지금 상당히 지금 이제 원래 뭐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거기서 거기지만 한다. 상당히 지금 좀 날이 날카로워졌다고 뭐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너무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좀 고민을 좀 하더라고요.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게 있는데 이런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 이제 국정원 대선 개입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진정성 있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
그다음에 또 어쩔 수 없이 떼다 밀려가지고 등 떠밀려다시피 해가지고 한 사람들을 많이 봐야 돼요. 왜 저는 자꾸 87년 그 6월 노동자 대투쟁, 그 민주항쟁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때 정권 교체, 그때 뭔가 그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개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때 딱 그거 하나만 했잖아요. 직선제 개헌. 그거만 했으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개혁을 하고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저는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그쪽도 상대방도 물러설 곳이 없거든. 근데 사실 우리도 물러설 이거 이 상황 되면 계엄령 가고 이렇게 되면 우리도 물러설 곳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주저앉느냐, 누가 이런 얘기하면 안 돼. 누가 죽느냐 이런 싸움 아닌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제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보당이 해산 안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또 진보당에서는 뭐 해산 나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어떻게 보면은 물러설 곳 없는 지금 대립 상태가 그렇죠.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고 좀 극단적인 행태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점점 더 저는 이 신경질증이 점점 더 강해질 거라 봅니다. 예, 내년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70년대 응답하라 그죠? 1974를 경험하게 될 거다 이거는. 이건 정상적으로 풀어나갈 수가 없는 전국을 스스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무리수로 내년엔 이 전국이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겠나. 그게 상당히 우려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뭐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제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 있잖아요. 뭐 계엄령 얘기 나왔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럼요. 에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또 얘기하고 그래 무섭게. 뭐 무서워? 우리 얘기하면 다 현실화 된다고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그러면 내란 공판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주구장창 해야 돼요 아직. 아직 할 게 많이 많아요. 남았어요? 네. 그렇죠. 일주일에 4번씩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너무 못했으니까 혹시 일부러 막 이제 좀 반전 가드? 그러니까 좀 일부러 막 안심하라고 변호인단 이렇게 그냥 괜히 좀 이렇게 마음 풀어놓고 대충 하라고 일부러 막 어설픈 척 연기하고 이런 거 아닐까? 그런 걱정하지 않아요. 유주얼 서스펙트. 그렇게 머리 쓰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 조직.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국정원 중에 지금 그 안에 내부에 간첩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좀 아까 아로가 국정원에 하나 있지. 네, 공판을 하면서도 이제 국정원을 배신한 그 증언자들이라든지 뭐 직원들이 좀 상당히 많지만은 사실은 보리 같은 경우에도 보리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밟아줘야지 더 잘 자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원래 그 식민주의는 원래 그 민족주의의 학교다, 가장 좋은 학교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 그 유신 세력은 우리 그 민주주의자들의 가장 좋은 선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정말 진보당을 얼마나 밟았어요, 진짜. 작년에 부정 세력이다, 종북 세력이다, 내란 세력이다, 뭐 정당해체다, 막 던지잖아요, 막 던지. 그래도 그게 안 되니까 다시 거슬러 올라갔고 지금 다시 부정 세력이라고 작년 일을 갖다가 다시 거꾸로 대법에서 이렇게 다시 역으로다가 다시 그 재판을 했죠. 계속 돌리고 이게 코스인 것 같아요. 코스 요리를 계속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 좀 커진다는 거. 네, 오래 하면 식상해집니다. 또 국민들도. 그렇죠. 또 하는구나. 그렇게 되면 뭐 이제 해봐야 안 통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을 자꾸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봐요. 국민들도 멘탈이 되게 강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재작년에 그 통합진보당 사태를 보면서 그 진보당 당원들 멘탈 참 강하다. 맨 처음에는 막 울고 난리 났어요. 막 되게 힘들어하고, 그렇죠. 되게 분노하고 막 이랬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진보당 당원들 멘탈이 되게 강해져. 그래서 이번에 내란음모 사건 나니까 뭐 이겨내지 이런 식이더라고요. 사실 그것보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 근데 우리 국민들도 작년 대통령 선거 부정 부르면서 여러 가지 무슨 그 공약 파기 이런 것부터 쭉 오면서 국민들도 예전에는 이런 정도 뉴스가 쫙 나오면 피로감, 이제 그만해라. 천안함 사건 때 그랬잖아요. 이제 6개월 지나니까 이제 지겹다. 이제 북한이 한 거로 하자.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강도가 좀 높아지고 하니까 이제 국민들도 피로감은 느끼지 않아요. 이제 극복했고 한번 보자.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각하 폐하께서 그 답사를 미리 좀 다녀오신 거 아닌가 석고남에. 네, 백담사 대신 보통 이제 절을 가잖아요. 네, 퇴임하시면 이제 절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절에 가야 되니까. 추운 거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남쪽으로 가시는 거 보면.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대구 경북 그쪽에. 그렇죠. 아무래도 활동을 사식을 넣어줄 하셨으니까. 수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경주 불국사 석고람.
그 전두환 대통령이 좀 바보였어 그때. 전두환 씨는 추운 데 가가지고 제주도로 간다고 그렇지. 비행값이 없잖아요. 백담사. 강원도 저기 29만 원밖에 없는데. 편도. 인제 강원도 인제 얼마나 춥겠어요, 그거. 인제 가면 언제 오나. 그렇죠. 어쨌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지켜내고 뭐 버텨야죠, 뭐. 근데 이제 뭐 반전이 저는 분명히 오리라고 봅니다. 내라는 뭐 사건의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그리고 이미 이제 나올 건 다 나왔어요. 아니 국민들이 먼저 알잖아요. 없어. 국민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 주변에서도 항상 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좀 아까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작년 부정 세력이다 이렇게 막 돌던지는 사람들도 한 사람 두 사람씩 이렇게 사실 제 사건의 전모를 알다 보니까 제 편을 들어요 이제. 제 편을 들다가 그리고 또 종북 같은 경우에는 뭐 제 주변에 뭐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내란 얘기 처음엔 막 믿는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처음엔 그렇죠. 운동하는 친구들까지 또 이렇게 그러다가 이게 사건에 대해서 하나씩 자료를 자기들도 보니까 이제는 안 믿어요. 이제 그러니까 안 믿고 이제 이덕인 역시 그런 사람이 박수를 쳐주더라고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진보당을 지지하지 않나도 이거 참 아니죠. 웃기는 그러니까. 일이다. 네. 이건 아니다. 이런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진보당을 지지하느냐 마느냐 별개 문제인 거예요. 그 싸움은 아닌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 별개 문제인 거고 어떤 상식과 정의가 살아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자기가 어떤 소속 정당이 어디건 뭐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건 간에 좀 합리적인 그다음에 상식을 가지신 이런 국민들은 이 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뭐 그런 취지에서 저는 문재인 의원도 그런 발언을 한 거라고 봐요.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구나. 진보당이 해산되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언제든지 자신의 목으로 날아올 수 있는 칼날인 겁니다. 그렇죠. 아까 형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말 이제 슬슬 이제 송년회 하고 그래야죠.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연초되고 또 좀 지나면 이때 예비 후보 등록하지요. 그다음에 또 설 지나지요. 이러면은 5월달 6월달 지방 지자체 선거 금방입니다. 그리고 설 전후로 해서 2월달을 전후로 해서 이석기 내라는 사건, 조작 사건이 어떤 식으로든 판결을 내야 돼. 안 그러면 내보내야 돼. 이렇게 조급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오늘 내란이 갔어요 편 함께 하셨는데요. 제가 하니까 맛이 안 나네요. 내란이 갔어요. 이 맛이야. 언제 들어도 싸. 네, 박근혜 정부의 위기를 돌려막기 하기 위해서 우리 춘오라버니가 오랜만에 들고 나왔던 내란 카드. 근데 마음만 급하고 채 준비도 안 됐는데 너무 일찍 내란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깨놓고 보니까 노른자도 없고 무정란이 무정란. 다 상해버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미 다 상해버린 무정란 내란 카드의 진실을 본 국민들이 다시 분노로 뭉치는 꼴을 우리 여왕님이 절대 고스란히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부님을 종북으로, 대선 후보를 종북으로, 또 국민의 반을 종북으로 밀어붙이며 상상 밖의 무리수를 두고 있는 이유. 어쩌면 그만큼 여왕님과 그 무수리들이 극에 달한 위기감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누가 죽느냐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중요한 건요. 정권은 끝날 수 있지만 국민은 절대 끝날 수 없다는 겁니다. 밟히고 밟혀도 다시 또 일어나는 게 바로 민중의 힘이죠. 대선 1주기가 다가오는 12월 2일 밤 4명의 애국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4 부말인 어디 간겨? 임시정부 바람나서 둘 얼레리 꼴레리. 네, 오빠들 내란도 가고 이젠 진짜 독재와 민주주의의 싸움 본 게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잠이 와요? 워밍업 이 정도면 충분히 됐잖아요. 이제 우리 질기고 독하게 민중의 힘 보여줄 때입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뭐야? 방송 다시 혹한기 하자고. 훈련하러 가야 돼. 혹한기 훈련. 임기 시작? 아니 오늘 엉망이라고 방송 다시 하자고. 감사합니다. 다시. 반역에 비맺힌 반도의 땅에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온 결에 민주 통일 세상 국가보안법에 맡겨 캄캄한 어둠의 늪 속에서 체르탄 그 낙가를 울고 있구나.
어느 땅에 항공에 짓눌린 땅 있는가. 정치 사상의 자유마저도 결사 표현의 자유마저도 권력의 자본의 독점에 단단한 이사나에 건설하리라 민중의 새 세상 절대 국가본법. 어느 땅에 외세에 갈라진 땅 있는가.